강력한 폭풍이 텍사스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4명이 숨지고 수백여 장의 호텔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여름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성소수자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고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관련 행사장에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경찰에 쫓기던 운전자가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텍사스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는데 호텔 빌딩의 유리창이 날아가고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당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세차게 내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에 전신주가 끊어지면서 펑소리와 함께 강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어제 악천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텍사스 남동부 지역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2번째 폭풍입니다. Emphasize that we've experienced an exceptionally strong storm passing through Houston. We had a storm with 100 miles per hour winds, the equivalent of Hurricane Ike, considerable damage downtown. 폭풍은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휴스턴 북쪽 지역에서는 최대 6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휴스턴 다운타운에서는 고층 건물의 창문 수백 개가 산산조각이 났고 거리엔 유리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송전탑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90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We all took cover in the bathroom, windows blowing out, trees flying everywhere. It was crazy. 이번 폭풍으로 현재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So the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we had fallen trees caused 2 of the fatalities. One was a crane accident as well that was blown over by the wind, with the strong winds. 당국은 내일까지 270여 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동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와 경고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잔해들로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며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The recovery will go through to tomorrow. So if you're not an essential worker, don't go to work tomorrow. Most of the traffic lights across the city are down, and they'll be down for considerable hours. 기상청은 토요일까지도 멕시코만 해안 지역 일대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상승 지표가 소폭 둔화한 게 시장에 활기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4만 선을 처음 돌파한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0.34% 오르며 4만 선을 넘겨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4만 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기업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년 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다우 4만 선은 도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정표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예상과 달리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AI 발전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데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도 더해지며 시장에 활기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당국자들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Today, I think they're taking a break. The markets are very dependent on what it thinks the Fed will do. Very much the Fed is driving the markets right now.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른 반면 나스닥은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 전체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12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부 지역의 경우 하수구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저지, 플로리다주 등 동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플러트라고 불리는 바이러스로 지난 겨울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을 우려하면서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와 관련해 해외 테러 조직을 모방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었다면서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LGBTQ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BI와 국토안보부도 공문을 통해 해외 테러 조직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인 6월을 맞아 LGBTQ 행사나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테러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 자택에 침입해 남편을 둔기로 공격한 폭행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폭행과 공무원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데이비드 드파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드파페는 자신이 공격했던 펠로시 전 의장의 남편 폴은 당초 범행 목표가 아니었으며 자택에 침입했을 당시 펠로시 전 의장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드파페는 지난 2022년 샌프란시스코의 펠로시 전 의장 자택에 침입해 폴 펠로시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지역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역주행까지 하며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2분쯤 베니스 4번가와 로스에비뉴 부근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엄청난 속도를 내며 405번 고속도로로 향했고 경찰과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역주행까지 시도하며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후 극적으로 멈춰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차 위로 올라가 앉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추격전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운전자도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매운 과자를 먹고 갑작스럽게 숨진 10대 소년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검시국은 지난 9월 1일 숨진 14살 해리스 월로바가 고농도의 캡사이신을 함유한 음식을 최근 섭취했으며 이후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윌로바의 의학적 사인 외에 자연사나 사고사 등의 구체적인 사망 종류는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윌로바는 사망 직전 청양고추의 300배 수준의 고추로 만들어진 파퀴 칩스의 과자를 섭취했는데 당시 유행하던 매운 과자를 먹고 오래 버티는 원칩 챌린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윌러바는 과자를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There's dangers involved here. Obviously, with like a Tide Pod challenge for peppers and jalapenos, it's up in the millions, the same level as pepper spray.
앞서 파키칩스 제조사는 해당 제품을 소매 상점에서 모두 회수했고 구매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조깅을 하던 한 여성을 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산타모니카 이천블락 오션플런트 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여성을 노숙자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린 뒤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는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여성은 안전하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노숙자를 납치와 폭행, 성폭행 미수 등의 중범죄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금했지만 최근 정신질환 문제를 겪는 노숙자들의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는 지난 3월에도 노숙자가 산책하던 6살 어린이를 공격했으며 지난 4월 베니스 비치에서도 노숙자가 여성 2명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CNN이 초경쟁 사회에 한국을 거론하며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를 조명했습니다. CNN은 멍때리기 대회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을 누가 가장 잘하는지를 경쟁한다면서 이는 신체적 도전이자 초경쟁 사회로부터의 휴식인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입상자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압박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멍때리기 대회가 참가자들이 번아웃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년 한강에서 열리는 멍때리기 대회는 90분 동안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는 대회로 대회 도중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수면과 잡담, 음식 섭취 등을 하다 적발되면 탈락합니다. 힙합계 거물이자 퍼프데디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래퍼 션 디디 콤스가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NN은 콤스가 지난 2016년 LA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 벤트라와 다툼을 벌인 뒤 호텔 복도에서 벤트라를 폭행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호텔 방에 있던 콤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벤트라를 쫓아나와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어 쓰러진 벤트라를 수차례 발로 찬 후 호텔 방으로 다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콤스가 여성들을 학대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콤스는 지난해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에게 감금과 인신매매, 성폭행,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등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데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하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이 전 장관을 불러야 한다는 박대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특검을 수용하라는 플래카드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 기록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엔 유재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나 이루어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를 밝혀줄 핵심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찰의 추적으로 드러난 사고 직전 김호중 씨의 행적은 강남 유흥주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일 밤 해당 유흥주점을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고 이후 대리기사가 김 씨 소유의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다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김 씨가 이번엔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나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술잔에 입을 댄 건 맞지만 마시지는 않았고 차를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김호중 씨가 음주 안 하셨다면 그에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핵심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전화통화와 메시지 등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회수하면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찾지 못하면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방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3시간 압수수색에서 결국 메모리 카드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김호중 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들렀던 청담동 유흥주점의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가 금요일 날 오셨던 건 맞을? 아유, 좀 모르니까 가시라고요. 영업방해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남은 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수의 강력팀이 투입돼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 영장 신청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의 사건을 송치받는 곳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 오늘 공연은 물론 6월 초 공연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던 북한이 어제 동해상을 향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무기 개발은 서울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의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입니다. 이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군수공장을 찾아 무기 개발을 챙겼습니다. 지난 10일엔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방사포탄 시험 사격도 참관했습니다.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무기를 시험 사격하는 데 이어 전술미사일 생산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연합 부대들을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 미사일 무기 체계를 료해하셨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각종 무기는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허튼 국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한미 전투기 훈련과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도발 행위로 시험하려 든다면 재앙적 후과에 대해 먼저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미가 가하고 있는 핵위협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안전의 우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해 휴전선 북측 남북 통로에 지뢰도 추가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에서 1000여 명 병력과 중장비가 동원됐고 철조망과 감시초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육로에 이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비무장지대 도로에도 지뢰를 심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정부가 의료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며 의료 공백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여전합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에 동력을 확보했다는 정부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집계 결과 석 달 전 33.9%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원 확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뤘던 국립대 8곳은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다만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자유의사로 제출한 휴학계를 학교로 하여금 승인하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 일정 파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전면전의 시작이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 4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이제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이탈 전공의들이 대부분 수련 기간 부족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정부는 별도의 구제는 없다고 거듭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분들 중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또한 현재 받고 있는 주정부 메디칼이 끊길 수 있으므로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거나 아니면 메디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을 빼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건물 그리고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자녀 명의로 바꿔주는 경우를 봅니다.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의 그 메디칼은 이미 자산에 대한 조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집이나 건물을 옮기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정리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족수 1인의 경우에는 연소득 2783불 그리고 2인의 경우에는 연소득 28,208불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메디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싱글의 경우에 연소득이 2만 불이고 소셜연금 수령액이 10,000불이라고 가정하면 합계 금액이 32,000불이 안 되어서 소셜연금 10,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소셜연금을 수령하셔도 메디칼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 예를 들면요. 제가 테이블을 준비한 것에도 그 예가 나가겠는데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 현재 조정연소득, 저희가 AGI라고 하는데요. 조정연소득이 42,000불이고 또 소셜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한 달에 3,000불씩 1년에 36,000불이라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나의 전체 소득이 42,000불과 36,000불을 더한 78,000불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2024년 기준 소득세의 22%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하시는 것과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잠정소득, 즉 프로비저널 인컴을 계산해야 되는데 프로비저널 인컴은 조정소득 42,000불에다가 소셜연금 소득 36,000불의 절반을 더한 금액인 18,000불. 그래서 42,000불과 18,000불을 더하게 되면 6만 불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잠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소셜연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세금 부과되는 금액은 36,000불이 아니고 19,600불이 되고요. 일반 소득과 그 소셜연금 소득을 합한 전체 소득은 42,000불과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19,600불을 더한 61,600불이 됩니다. 이 중에서 표준 공제금액 29,200불과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적용하는 시니어 공제 3,100불을 빼면은요 29,300불이 소득이 돼서 22%가 아닌 12%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은 훨씬 적게 내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 메디칼을 받기 위해서 소셜연금 수령을 좀 늦추신다든가 아니면은 자산을 좀 정리하신다든가 아니면 소득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